실제로도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시중에 약용 샴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약용 샴푸가 아닙니다. 일단 쉽게 구분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9년차 피부과 전문 수의사 김은주입니다.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약용 샴푸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피부 전문 수의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많이 모르시는데 피부과 전공은 극소수의 학생만 석사 학위를 받아야지 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도 서울대 피부과 석사를 졸업한 피부과 전문 수의사입니다. 피부과 석사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은가요? 학교가 많지 않고요. 사람처럼 피부과로 구분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도 졸업한 학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활동하고 계신 수의사분들 중에 피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수의사분들이 진료를 다 보실 수는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피부 진료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피부 진료를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경우는 있어도 피부과 전공을 한 수의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피부 전문 수의사님이셔서 약용 샴푸에 대해서 오늘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일반 샴푸랑 약용 샴푸가 혹시 무엇이 다른가요? 일단 크게 다른 건 약용 샴푸는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어요. 시중에서 나오는 그런 약용 샴푸는 진짜 약용 샴푸가 아니거든요. 약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약용 샴푸고 처방이 필요하고요. 약성분 외에 의약품이 아닌 샴푸들은 일반 샴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약용 샴푸 중에도 가짜 약용 샴푸가 있다고 하던데 약성분도 퍼센트 농도에 따라서 의약품으로 구분되느냐, 의약 외품으로 구분되느냐, 효과를 내는 약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용 샴푸이고요. 그냥 시중에 약용 샴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약용 샴푸가 아닙니다. 진짜 약용 샴푸와 가짜 약용 샴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쉽게 구분하는 거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이 약용 샴푸입니다. 상세 성분을 보았을 때 클로로헥시딘, 미코나졸이나 케토코나졸 같은 아졸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는지, 보통 이 세 가지 성분이 많이 배합되어 있는 건데요. 그 배합 자체도 어떤 피부병인지에 따라도 배합이 다르기 때문에 클로로헥시딘, 아졸 계열의 성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 말고도 좀 약용 샴푸 성분표 보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피부병에 어떤 약용 샴푸를 쓰는지도 다 달라요. 클로로헥시딘만 들어있는 거는 세균에 쓰는 거고요. 클로로헥시딘이랑 아졸 계열이 복합되어 있는 건 곰팡이나 세균을 둘 다 잡는 거. 세균이 있을 땐 클로로헥시딘, 곰팡이나 말라세치했을 때는 아졸 계열의 샴푸를 쓰시면 됩니다. 피부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조건 약용 샴푸를 처방을 받아야 할까요? 피부병에 따라서 좀 다른데 결국에 약성분이잖아요. 근데 그 약성분이 결국에는 항생, 곰팡이나 효모균을 죽이거나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감염성 질환이 아니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용 샴푸는 감염이 되었을 때 그 감염을 없애는 개념의 샴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러지인데 약용 샴푸는 안 써도 되나요?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쓰거나 혹은 복합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약용 샴푸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약용 샴푸는 일반 샴푸랑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샴푸인데 약성분을 흡수시켜서 씻어내는 거지 세정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용 샴푸 쓰실 때 거품 너무 안 난다, 씻겨도 냄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잘못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꼭 일반 샴푸로 애벌 목욕을 한번 하고 약용 샴푸를 적용을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머물게 하고 씻어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일반 샴푸랑 약용 샴푸를 섞어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섞어서라기보다는 1차로 일반 샴푸 쓰고 2차로 약용 샴푸를 쓰는 게 맞고요. 가끔 일반 샴푸랑 약용 샴푸를 이렇게 섞거나 아니면 희석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기 쫙 뺀 다음에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적용을 하잖아요. 약용 성분이 희석이 돼버리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꼭 물기도 좀 짜고 샴푸랑 아니면 물이랑 섞지 않고 약용 샴푸 그대로를 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용 샴푸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안 좋은 걸까요? 약용 샴푸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이긴 한데 피부가 다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는 단계의 아이들이 있어요. 과민하고 노폐물이 안 쌓일 정도로 산책도 못 나가고 오히려 세정이 과하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질 거라고 판단되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 약용 샴푸만 제가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일반 샴푸랑 약용 샴푸 두 가지 다 함께 써야 됩니다. 약용 샴푸에 있는 성분이 흡수되잖아요. 피부에 흡수되어서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2-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3일이 지나면 사실 피부 속에서는 이제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2-3일에 한 번 약용 샴푸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샴푸를 쓰면 건조해지던데 이거 자주 사용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이게 실제로도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 건조해지냐면 클로르헥시딘이라든지 아졸 계열의 성분 때문에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약도 마찬가지고 득과 실을 따지잖아요. 약용 샴푸를 썼을 때 피부병이 좋아질까? 너무 자주 씻겨서 건조해질까? 사실 피부병이 낫는 게 먼저거든요. 약용 샴푸가 건조해질까 봐 안 쓰는 거는 안 되고요. 자주 목욕시키면 안 좋다. 건조해져서 피부가 안 좋고 따가워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것도 지질층이 계속 벗겨져 나가면서 장벽층이 무너지고 건조해지는데 우리가 보습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래요. 건조해지는 걸 보충해주는 방안. 그러니까 보습제를 좀 추가를 하던지 장벽을 보호하는 루틴을 같이 만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 보습 관리가 어렵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스킨케어, 바디케어는 하는데 두피 케어 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털이 있으니까. 강아지들은 다 털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스킨케어를 해야 되는지조차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일 간단한 건 미스트 뿌리기. 털도 적셔지고 피부까지 다 적셔지는데 문제는 미스트 뿌리면 도망가는 강아지가 반 이상일 것 같고요. 우리 다나도 미스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파하거나 목욕 마지막 물 헹굴 때 오일을 떨어뜨려서 마무리를 해주시거나 좀 젖은 상태에서 목욕하고 보습제 같은 거를 발라주시는 것이 좀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털이 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샴푸만으로는 털이 엉켜버리면 아이들도 아프고 피부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린스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 린스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동물용 린스나 뭐 사료용 린스나 언제 쓰면 되는지 이런 거는 다음번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약용 샴푸 후에는 털을 바짝 말리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약용 샴푸 쓰는 이유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습한 환경에서는 그런 감염체들이 더 증식을 잘해요. 목욕하고 나서 잘 안 말려주시면 오히려 이런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다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피부병이 다 낫고 나서는 사용하던 약용 샴푸를 멈춰도 문제가 없나요? 보통은 이제 감염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 약용 샴푸는 중단을 합니다. 언제 중단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보통은 약용 샴푸를 처방을 할 때 일주일에 2-3번은 해야 돼요. 피부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조해지니까 중단해야 되는 시기보다 더 빨리 중단을 하게 됩니다. 감염체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끊어버리게 되면 다시 재발해요. 약용 샴푸 썼는데 그때만 좋아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랬을 때는 약용 샴푸 기간이 충분한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중단할지는 꼭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약용 샴푸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사실 약용 샴푸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사용 방법이라든지 씻기는 것 자체를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따나, 일로 와. 같이 인사해.